세관이 해외여행자 급증에 따라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성실 자진 신고 문화 장착을 위해 8월 한 달간 여행자 휴대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30%가 과속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뉴욕시에서 교통법규 상습 위반 차량에 한해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 아마존 클리닉이 이 저녁에 출시됩니다.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처방전은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최고 병원 목록에 뉴욕주 4개의 병원이 포함된 가운데 뉴저지의 해킨섹대 메디컬 센터 또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난민들의 인권을 강조해온 뉴욕시가 난민 수용 한계에 이르며 연방정부가 국경을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해외여행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세관이 8월 한 달간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항세관은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여행자 급증에 따라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들은 휴대폰 통관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 범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의 30%, 최대 2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진 신고 불이행에 따라 최대 60% 등 가산세 부과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0,000 초과 상당의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관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 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적발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행자 등을 통한 밀수 시도가 점차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가 국경 반입 단계에서 걸렸습니다. 적발 건수는 하루 평균 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밀수 적발량은 1년 전보다 39% 늘어나면서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0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관세청은 사람과 우편 등 경로별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수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한해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브루클린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생존자들과 앤드류 구나르데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집결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해 더 면밀히 관찰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촉구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나르데스 의원은 무고한 시민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고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을 일으킬 위험 소지가 있는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단속을 나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1년 내 6번 이상 과속 단속 티켓을 발부받았을 경우 또는 18개월 동안 11점 이상 점수를 누적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속도 위반 장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과속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30%가 과속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뉴욕시에서 더 이상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며 상습적인 과속 및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또 다른 시민을 해칠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모의 및 선거 사기 유포 등 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6의회 난입 사태 배후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입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연방 대배심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6명의 공모자 역시 기소됐습니다. 연방 특검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 패배에도 피고는 권력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뒤에도 공화당 당원들은 전국적인 분노를 야기하는 거짓말을 퍼뜨렸으며 이 때문에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법원에서 검증받고 시민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미스 특검은 의회 난입 사태를 전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주장을 일찌감치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측근들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망을 좁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기밀 정보 유출 및 불법 보관, 수사 대상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 37건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되며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고 지난달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연방 차원에서 3번째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및 미국인에 대한 사기 혐의는 민주주의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층 심각한 정치적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직후 성명을 통해 그는 항상 법을 준수해왔으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표적 수사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찰권의 정치 무기화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애마존이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애마존 클리닉 서비스를 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마존 클리닉은 애마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의사와 환자를 원격으로 연결해주는 연중 무료 서비스입니다. 계속해서 강정민 기자입니다. CNN은 아마존 클리닉이 지난해 11월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미 전역에 출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 클리닉은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화상 채팅 형태로 서비스되지만 메시지 기반 채팅은 규제 문제로 인해 34개 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는 축농증, 알레르기, 결막염, 탈모, 여드름, 편두통 등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가 의사를 선택한 뒤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의사의 간단한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처방전은 아마존 자체 온라인 약국을 포함해 모든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클리닉은 현재 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임상의가 처방한 약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아마존 클리닉의 최고 의료 책임자이자 총괄 매니저인 노라 아오규 박사는 아마존은 사람들이 건강을 얻고 유지하는 것을 가장 쉽게 만들고자 하며 고객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필요한 치료와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몇 년 동안 의료 분야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2018년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한 데 이어 2020년 디지털 약국인 아마존 약국을 출시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인 원 메디컬을 39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건강관리 분야 진출은 편의점에서 월그린, 월마트에서 이르기까지 다른 소매업체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팬데믹으로 의료 비용이 급증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위한 의사 방문 예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생겨난 긴급 진료 클리닉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US 뉴스와 월드 리포터가 발표한 2023에서 2024 최고 병원 아너롤에 따르면 최고 병원으로 선별된 22개 병원 중
뉴욕주 병원 4곳이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 내에서는 해켄색대 메디컬 센터가 최고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US 뉴스는 심장 수술과 무릎 수술, 백혈병, 림프종 및 골수종 등 어려운 벤치마크 수술 평가와 복잡한 전문 진료 분야, 각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결과와 환자들이 경험한 의료 서비스의 질, 병원 내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최고 병원을 평가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매년 전국 병원의 순위를 매겨 공개했지만 올해는 최고 병원 그룹에 든 22개 병원의 이름만 공개했습니다. US 뉴스의 분석 시스템에 의심을 품는 의견과 전국 병원 서열은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전국 22개 최고 병원에 포함된 뉴욕주 병원은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콜롬비아 코넬 대학, 노스쇼어 대학병원, 뉴욕대 랭곤 병원 등입니다. 아노롤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높은 점수를 받은 뉴욕주 병원은 레녹스힐 롱아일랜드 주이시 병원, 세인트 프란시스 병원, 몬테피오르 병원 등입니다. 뉴저지주 병원 중에서는 아노롤 명단에 포함된 병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뉴저지주 병원 중에는 버겐 카운티 해켄색에 위치한 해켄색대 메디컬 센터가 1위 랭킹에 올랐습니다. 해켄색대 메디컬 센터는 암과 심장병, 당뇨 및 내분비계 치료가 전문적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저지주 2위 병원은 모리스타운 메디컬 센터, 3위는 벨리 병원, 4위는 오버룩 메디컬 센터 등이었습니다. US 뉴스 측은 대부분의 환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우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병원 서열을 매기는 것보다는 암, 심장병, 신경, 산부인과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병원의 순위와 지역에 따른 병원 등급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평가 시스템을 바꾸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금까지 친이민 정책을 펼쳐온 뉴욕시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그간 친이민 정책을 펼치며 난민들의 인권을 강조해온 뉴욕시가 밀려드는 난민들로 포화 상태에 이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제대로 통제해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망명 신청자 수용 공간 한계에 이르며 보호소 거주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퇴거 조치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난민 등록센터로 사용 중인 맨해튼 루즈벨트 호텔 인근에는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난민들이 서너 블럭에 이르기까지 줄을 섰고 이들 100여 명은 노숙을 하며 식사 배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보호시설을 배정받기 위해 수일간 노숙을 하며 순번을 기다렸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며 연방정부가 국경을 더욱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의 서류 등록 작업 및 다양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위해 NYU, 콜롬비아, 큐니 소셜워크 학부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학생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피봇을 확대합니다. 프로젝트 피봇은 커뮤니티 기반 조직이 목적, 진실성, 목소리, 낙관주의, 끈기 등 5개 주제를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청소년 지원 서비스와 폭력 중단 및 예방 활동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멘토링과 상담 등을 통한 사회 정서적 지원, 폭력 중단 기술 교육, 안전한 복도 조성,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확장 학습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의 청사진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부터 프로젝트 피봇은 144개 학교에서 200학교로 확대돼 6,000명에서 10,000명 사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총 1,5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과 결제를 유도하는 송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방 기소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반인들을 겨냥한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금융결제와 송금을 유도하는 연방 송금 사기 기소 건수는 2022-2023 회계연도에 총 1,304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1986년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관련 기소 건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기소된 사건 중 유죄 판결 건수도 늘었습니다. 기소된 사건 중 88%는 하나 이상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총 유죄 판결 건수는 1,101건으로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명소인 구겐하임 박물관이 입장료를 인상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기존 25달러에서 30달러로 입장료가 5달러 올랐습니다. 한때 주요 수입원이었던 방문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구겐하임 박물관은 지난 2019년 이후 방문객이 16% 감소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성인 기준으로 입장료를 기존에 비해 5달러 오른 3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30달러 입장료 인상 대열에는 필라델피아 미술관과 위트니 박물관 등이 동참했고 시카고 박물관은 타주 입장객의 입장료를 32달러로 인상하며 가장 비싼 박물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내 주요 박물관들이 방문객 급감의 수입이 줄어든 반면 인플레이션으로 운영 경비가 급등하자 자구책으로 입장료 인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권센터 드리머스 장학금 신청이 4일 마감됩니다. 신청 대상은 서류 미비 고교생 또는 대학생으로 올해는 4명을 선정해 1인당 $2,000씩 모두 $8,000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민권센터 드리머스 장학금은 올해부터 장학금 종류에 따라 이름이 붙게 되는데 큰 기부를 통해 드리머스 장학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기부자의 이름을 딴 이경희 장학생 1명과 서류 미비 청년 권익단체인 유나이티드 위드림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의 이름을 딴 수잔 이 장학생, 민권센터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에 참여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 선정되는 민권 청소년 장학생 2명 등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